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학 삼각 함수, 합계, 반올림, 올림, 내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계 구해준 함수요.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 sum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가 있고 sumif s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sum이라는 요 함수는 이 인수들의 이제 합을 구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sum이라는 요 함수요. 해서 지금처럼 sum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A1부터 A10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합계를 이제 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sum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하고 sumif s가 있는데 이 함수들은 우리 average if s 있었죠? 그거랑 이제 사용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average라는 그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그때 이제 이런 함수들의 이제 형식도 다 똑같아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이 적용돼 그 범위 잡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합계 구할 범위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sumif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제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1번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2번에 범위 잡아주고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써주고 세 번째 게 있다. 그럼 또 똑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 sumif라는 요 함수는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 쓰는 거고 sumif s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우리 sumif 예를 봤을 때 지금 이 범위에서 컴퓨터를 찾아서 B의 1번부터 B의 10번 그 영역의 값들의 합계를 이제 구해주세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 s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이제 합계 구할 그 범위가 먼저 나오죠.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와요.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이제 합을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범위에서 컴퓨터랑 똑같은 거 찾고 이 범위에서 이제 1급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값들의 이제 합을 구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계와 관련된 함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가 있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는 올림해주는 그 함수요.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우리 내림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냐 올림을 하냐 내림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 인수 자릿수에서 인수하고 자릿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자릿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양수를 쓸 수도 있고요. 음수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릿수를 찍어주면 되는데 자릿수 좀 잠깐 보고 가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있을 때 그때 자릿수를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릿수는 우리가 양수를 지금처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음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0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얘는 이제 그냥 3이라고 쓰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소수 자릿수를 봤을 때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요 세 자리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요 네 번째 자리의 값이 없어지겠죠. 이 5라는 값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를 2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없어지죠. 그때 없어지는 그 값들 중에서 첫 번째 자리가 이제 4예요. 4. 4라는 이 값은 반올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반올림이 안 되니까 반올림을 하지 않고 그냥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를 이제 1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요 세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자리 수가 우리 7입니다. 7. 7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정수값만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 값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 네 자리가 다 없어지겠죠.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죠.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1928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0을 쓸 때는
시험 문제상에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1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나올 때 우리가 자릿수를 0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자리값으로 이제 쓰게 되면 지금처럼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10의 자리까지. 그럼 그때 이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1, 9, 2 하고 여기까지 표시하라는 그 얘기인데 그때 없어지는 숫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숫자가 우리 이 1의 자리죠. 1의 자리. 1의 자리가 지금 8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193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를 이제 2로 지정하게 되면 얘는 이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없어지는 숫자들 중에 첫 번째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죠. 10의 자리 요 숫자가 2니까 반올림이 안 되겠죠. 반올림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1900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를 마이너스 3으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없어지는 숫자가 요 100의 자리 숫자부터 없어지는 거죠. 요 100의 자리 숫자가 9니까 반올림이 되죠. 반올림에서 지금처럼 200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로 자릿수를 이제 3이다, 2다, 1이다 그렇게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 0을 쓰게 되면 자릿수를 이제 0을 쓰게 되면 1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거를 이제 쓰게 되면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이제 정수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제 0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릿수가 이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 지금 여기 예를 봤을 때 지금 라운드라고 쓰고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1은 이제 양수 1이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죠. 그럼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 값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 얘는 라운드기 때문에 반올림한다 그랬죠. 이 5라는 값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시켜서 123.5하고 요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요. 업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올림해라 그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반올림이 되는 숫자든 안 되는 숫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올려라 그거요. 그래서 지금처럼 라운드 업이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1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 값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 없어지는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올림해주는 그 함수기 때문에 지금처럼 123.5하고 요 값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라운드 다운이요.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는 무조건 이제 내림해주는 거예요. 반올림이 되는 숫자든 안 되는 숫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림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라운드 다운이라고 쓰고 지금처럼 값을 데이터를 요만큼 입력해 놓고 1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 값이 이제 없어서요. 이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내림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값이 123.4하고 요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럼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들어있고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결값을 이제 함수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봤을 때 평균 1, 2, 3하고 있어요. 그럼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먼저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는이라고 뭐 일단 먼저 써주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곳에다가는 수량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그때 이제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옆으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값은 나오긴 나오는데 결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우리는 평균값을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번호가 자동으로 바뀌죠. 해서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만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지금처럼 행번호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를 전부 다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하게 되면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재 봤을 때 이런 달러 기호가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이런 달러 기호는 왜 붙이더라?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러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1이요. 평균 1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이 되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다. 그 얘기는 내가 화면상에 표시하는 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겠다. 그 얘기요. 해서 지금 여기다 이제 쓴 거 있죠. 에버리지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로 싹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라운드 반올림을 하겠다. 그때 이제 반올림 할 때 뭘 하겠다. 여기서 구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에서 구한 그 평균 값을 반올림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자릿수 이제 얼마로 써주면 돼요. 1로 써주면 되겠죠. 1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2번이요. 평균 2번에서는 이번엔 자리 올림 한번 해보자고요. 자리 올림을 할 건데 이번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자리 올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버리니까 내 눈에 우리 화면상에 보여줄 때는 몇 번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라고 쓴 거 있죠?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올림을 할 거니까 우리가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업 올림을 해달라. 어떤 값을? 이 평균 값을 이제 올림을 해주는데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두 번째 자리까지. 세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쓸 때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띄어쓰기를 했거든요. 띄어쓰기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알아보기 편하라고 제가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시험을 보시든 아니면 엑셀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쓰기를 많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띄어쓰기를 한 칸 하든 두 칸 하든 세 칸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계산되는 거랑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3번. 얘는 이제 자리 내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쓴 거 그 앞에 가서 라운드 다운이라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이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에버리지를 통으로 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통째로 이렇게 다 묶어놓고 이 값을, 이 평균 값을 얘도 똑같이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자리 내림할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서 내림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내 눈에 보일 때, 우리 화면상에 보여줄 때는 두 번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해서 자릿수를 2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은 홍길동 사원의 판매 가격의 합계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판매 가격이라고 해서 판매 가격이 이쪽에 쭉쭉 계산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이제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 사람,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의 우리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홍길동이 이 두 명밖에 없네요. 이 두 칸 9,600하고 13,000 요 두 개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만 나온 거죠. 조건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SUMIF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then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찾을 거는 이 범위, 성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홍길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똑같은 거 찾아서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해라. 우리 판매 가격에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2,600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이요. 그 아래 칸은 수량이 20 이상이고 단가가 1,300 이상인 그 사원들의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번에도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할 건데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지금처럼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이제 SUMIF 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then이라고 쓰고 이제 SUMIF요. SUMIF S, SUM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SUMIF S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합계를 구할 그 범위, 계산할 그 범위를 우리가 먼저 잡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해라.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 수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20 해서
수량이 2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단가가 이제 1300 이상인 거 찾을 겁니다. 해서 단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이 1300 이상이요. 해서 크거나 같다 1300 하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때 첫 번째 조건은 이 C의 4번부터 C의 12번 이 영역에서 20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D4번부터 D12번 그 영역에서 1300 이상인 거 찾아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라운드 업이 됐든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더라. 이 평균값, 이 평균값,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반올림 해라, 올림 해라, 내림 해라 해서 자릿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um if라는 요 함수는 이 범위에서 이제 홍길동을 찾아라. 홍길동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이 2의 4번부터 2의 12번 그 영역에 이제 합을 구해주세요.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sum if s 같은 경우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합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첫 번째 조건이 이 범위에서 20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130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2의 4번부터 2의 12번 이 영역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m if s를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문제까지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은 함수 형식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 함수를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은 함수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너무 외울 게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외우셔야 뒤에 가서 이제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려면 어떤 함수는 어떻게 쓴다, 어떤 함수는 뭘 하는 함수다.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외운 걸 가지고 이 연습 문제, 이 예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냥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줬다고 해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입력을 하든 아니면 교재를 보고 똑같이 입력하든 똑같이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고 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그게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함수 형식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함수를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